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용산역 앞에 있던 경마 장외 발매소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몰려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마사회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칼로리가 높은 설 명절 음식,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 오늘부터 와인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오늘은 와인의 기원과 와인을 만드는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 용산역 앞에 있던 경마 장외 발매소가 전자랜드 부근 옛 3구 쇼핑 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놓고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건물 주변에 초중고교가 몰려 있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데요. 장외 발매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서울 용산구 화상 도박 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마장 장외 발매소가 이전하는 장소 자세히 어딘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용산 전자상가 롯데시네마 옆이고요. 예. 원효대교 북단 대로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도박장에서 200여 미터 되는 곳에 성심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예. 워낙 높은 건물이라 학교 교정, 심지어 교실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예. 반경을 조금 넓히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10개가 넘습니다. 네. 물론 화상 경마장이 들어서는 곳은 상업지역이기는 한데요. 예. 주택지역으로 빙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이 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적인 측면 때문입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전국에 30개 화상 도박 경마장이 있습니다. 네. 그 패는 지금 당장 기사를 검색해도 무수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26년 전에 입점 예정지 근처에서 12년 동안 화상 도박 경마장을 전세로 운영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교육 문제뿐 아니라 치안 문제, 풍기, 문란, 주차 문제, 쓰레기 등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또 이웃으로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예. 아직 여기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2개 층을 더구나 전세로 운영했는데 예. 지금은 전층 25층 건물을 예. 마사회가 소유주면서도 들어오겠다고 하니 예. 다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그 일부에서는 경마장, 그 화상 경마장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마사회가 처음 들어올 때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네. 지금 대전 월평동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1999년 IMF 때 지역 경제 활성화 해준다고 해서 상인들을 비롯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거 속았구나. 예. 그래서 이번에 마사회가 확정하려고 하니까 내일 시민대책을 구성해서 아예 외곽으로 이전하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구나 그 당시 찬성했던 상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대책위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절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박하시는 분들은 먹을 거 사 먹지 않습니다. 그 네. 돈으로 또 경마를 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화상 도박장 안 가는 사람들은 그 주위로 안 갑니다. 네. 식당이 그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왜 그곳에서 가겠습니까? 예. 그런 지역 상권이 더 나빠집니다. 예. 그 화상 경마장이 들었으면 참 그렇게 위험해질까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 입점하려는 용산은 3,000명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예. 그곳에 오는 분들이 모두 범죄자도 아니고 예. 도박 중독자도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겠죠. 예. 더구나 돈을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예.
술 먹고 욕하고 싸움하고 그런 곳을 걸어가는데 네. 편안하게 다닐 자신이 저는 사실 어른이라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네. 더구나 여학생들이 다니는데 지난번 하남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도 도박 중독자였지 않습니까? 네. 온갖 위험을 안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슨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반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그리고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게 애초에 건축 허가 단계에서 반대를 했어야지 건축이 완료된 지금 반대 운동을 하면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화상도박 경마장에 들어온다고 알았다면 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용산구청장님도 네. 마사회가 입점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야 당연히 몰랐죠. 건축 허가는 박장규 전 구청장님이 임기 마지막 날 냈고요. 성장현 현재 구청장님은 2012년에 건물 전체를 화상도박 경마장으로 바꾸는 예. 용도 변경과 사용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결재라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 이렇듯이 2009년부터 5년 동안 농림부는 용산구청과 주민 몰래 이전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알았다면 예.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게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미 건물까지 지어진 상황에서 경마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예, 순천은 화상도박 경마장을 막겠다고 주민들이 긴 시간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네. 전북인 그리고 전라남도. 예. 전라남도. 예. 예. 그리고 사실 서초구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화상도박 경마장 입점이 진행됐는데요. 예. 거기는 건물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용산구는 이전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예. 서초구는 신규 입점이라서 주민 동의가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용산구는 26년 동안 화상도박 경마장 영업하면서 형식적이나마 주민 동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들어설 때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받았고 네. 이전하면서는 농림부 규정에 동일 지역 내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들먹이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농림부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어야만 입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민원보다 더한 지금 길거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들어온다면 농림부의 말도 안 듣는 마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국 마사회 측에서는 순찰 인원을 상시로 운영을 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마사회 본부장님을 예. 1월 14일 날 공동대표들이 만나서 예. 제발 설이라도 좀 편하게 보내보자. 예. 설 전에는 입점하지 마라. 그랬더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마사회장님 명의로 우편물을 보내면서 입점한다고 공지를 하고 예. 또한 사흘 뒤인 1월 17일 날 현명관 마사회장님은 1월 24일이 입점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마사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CCTV나 순찰 인원이 예방이 100% 되는 겁니까? 우리 학부모 대표는 누가 CCTV 설치해달라고 했냐고 화를 냅니다. 네. CCTV 순찰 인원 없이도 평화롭게 잘 살던 이곳에 왜 위험지구를 만들어놓고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지 굉장히 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사에서는 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폐장하겠다 이런 제안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폐장 운동을 할까요? 누가 다치고 죽어야 되나요? 교실 넘어 도박장이 보이는데 예.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을 지키고자 농성을 하고 계시는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수녀님은 교육 환경은 공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6개월 안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러워진다는 것은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남에 산 적이 있는 학부모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다 배웠다고 합니다. 네. 대전 월평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10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 열고 보자는 말을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기업 회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마사회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농림부의 규정이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우리가 민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주민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사회를 믿었습니다. 네. 한명관 회장님은 법의 잣대로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하고 언론에는 보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말 바꾸면서 설전에 입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도 바꾸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 주민대책위를 너무 주민대책위는 사실 마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국민 우롱한 공기업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네. 대전 월정도뿐 아니라 계속해서 연대를 맺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외곽 이전과 축소 원칙을 마사회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할 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정방 대표님도 자녀분이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네, 저는 설린중학교랑 성심여중에 다니는 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용산 화상도박 경마장 입점접의 주민대책위원회 정방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전에 다녀왔습니다. 네. 미술교과서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미술, 미술사, 미술이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전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술교과서가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시대를 엿볼 수 있는 교과서들도 연도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김달진 관장이 직접 수십 년간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계기에 대해 김달진 관장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한국 근현대미술 교과서전을 마련하게 된 것은요, 최근에 어떤 사회적으로 교과서 문제가 이슈화됐었던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그 미술이라는 교육이 어느 순간에 그 입시에서 국영수라든지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체능 교육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거꾸로 우리나라 이제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미술에 대한 교육이 결국은 처음은 교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어떤 변천 과정이 있었나 그거를 교과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미술 교과서는 결국은 이렇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시대의 흐름을 교과에 있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술 교과서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네. 미술 교육의 시대 변천 또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과 미술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요. 조선의 영조와 정조 이후에 실학 사상이 소개되면서 근대 교육 제도가 들어오고 개화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외 예술가들이 유화 기법을 대한제국으로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미술계뿐 아니라 미술 교육에도 큰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네, 미술 교육도 서구식 근대 교육 제도와 함께 시작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술 교육은 긴 역사에 비해서 주변 교과로 소외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유는 그 당시에 근대 국가 성립을 위해서 실리주의 교육,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의 미술 교육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의 기능 교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909년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미술교과서 도화인본이 발행됐습니다. 예, 도화인본 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겁니까? 네, 도화인본은 교과서긴 하지만요. 지금의 형태랑은 많이 다른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견본 기능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 교과서전에는 앞서 설명해드린 도화인본을 시작으로 시대별 미술 교과서가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전시관에 어떤 교과서가 있는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도화인본 같은 경우가 공식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교과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화인본, 이 그림에 대한 것을 어떤 본을 보고 따라서 그리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미술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사람은 이렇고, 참새는 대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교육들이 이제 미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선생님을 위한 교과서인 거죠. 이런 거 같은 건 더 재밌는 거가 같은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여자용하고 남자용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훨씬 세분화돼서 여자용 같으면은 의류라든지 편물, 편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고 남자 같으면 더 이런 설계 도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이제 현대 대표적인 김한기, 박서보 이분들이 만든 교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화가 선생님들이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했었던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이 되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시대별로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과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네, 모든 학년의 교과서가 다 나눠져 있고요. 네. 이 시대별로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 처음 보는 교과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개화기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된 교과서, 일본 문부성 발간의 교과서도 있습니다. 네. 또한 해방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과서의 시대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교부와 미술교재 연구회 같은 곳에서 발간된 시대별 교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과서 있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 6.25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지 그 전쟁이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1950년대 교과서에는 그때의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초등미술이라고 해서요. 1952년도 한국 그 전쟁 시절에 만들어졌던 책입니다. 제가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사파가 어떤 강에서 이 군인들이 지금 배를 타고 이거 막 건너는 거고 여기 막 물이 막 솟구치는 이런 생생한 것들이 이렇게 사파로 그려져 있고요. 또 여기 한쪽에 보면은 지금 시가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도시 한가운데서 총을 맞대고서 이 전쟁 총을 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요. 요 그 다음 장에는 보면은 그 피난민들이 피난 가는 이런 것들이 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시대에 학생들한테 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것들을 사파로서 이렇게 가르쳐 줬었던 이런 신뢰가 실제적인 하나의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 어디서 열리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홍익대학교 정문을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미술 교과서전이라고 쓴 주황색 현수막이 하나 보일 텐데요. 예.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현수막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시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전시관으로 들어가셔서 2층으로 가시면 한국 근현대 미술 교과서전이 진행 중이고요. 네. 3층은 일반 자료실로 책도 보실 수 있고요. 4층에는 일반적으로 잘 공개되진 않지만 200명이 넘는 유명 작가의 스크랩을 보관 중이었는데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한 작가의 신문 기사부터 미술 전시 팸플릿, 글 등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이 교과서전은요, 가족뿐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전시를 본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전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초등학교에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3명, 5명씩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시장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전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현재 이렇고 과거에 아버지가 배웠던 교과서는 이런 거였었다는 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해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와서 교과서를 보면서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다. 중학교 때 이 선생님이 지은 이 교과서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거에 대한 해상, 추억을 그 교과서를 통해서 담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느끼는 것, 감동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새삼 이 전시회를 열어놓고 발견을 했습니다. 네, 관람객들은 많이 오던가요? 물론 많은 분들이 방명록에 이름을 남겨주셨지만요. 이 풍부하고 유서 깊은 자료를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회에 오신 시민의 말 들어보시죠. 우연히 들어와서 보게 됐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 교과서들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흥미있는 전시회 같은데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이번 전시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 교과서전 서희정 리포터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명절만 지나면 허리가 1인치씩 늘어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명절 음식 칼로리가 얼마나 높고 또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인지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에서는 와인에 대하여로 꾸며줍니다. 잘 마시면 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와인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화성동부 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등산복 수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13살 조모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군은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의 길거리에서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훔친 뒤 전북 익산과 군산의 등산복 매장 두 곳에서 등산복 8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군이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달아난 공범 3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전년에 비해 1.14%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가 변동률이 2012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으로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04%, 지방은 1.3% 상승했고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서울 용산구는 마이너스 2.11%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서울 북가좌동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겨 밤사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서울 북가좌동 일대 150여 가구에 2시간 넘게 정전이 발생해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 또 일부 상점들에 전등은 물론 전열기구가 꺼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인천 강화군 부름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과 병아리 3만 5천여 마리가 불에 타 9,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설날 음식, 어떤 것이 있고 또 설날 음식 먹을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조들 설날에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예, 정말 우리 선조들한테 설날은 아주 귀한 날이었죠. 네. 평소 먹기 힘든 고기를 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네, 조정에서는 신하들에게 쌀이라든가 고기, 또 생선, 소금 같은 걸 하사를 했고요. 네. 사대부나 종가에서는 생활이 좀 힘든 일가에게 쌀, 고기, 어물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절식에는 떡국을 비롯해서 만둣국, 족편, 편육, 그다음에 전유어, 떡산적, 갈비찜 이런 것처럼 평소 드시기 힘들었던 동물성 식품이 아주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족편하고 편육, 겨울 보양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아주 설날에 즐겨 드셨던 대표적인 겨울 보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새족, 그다음에 가죽, 코리 또는 돼지 껍질 뭐 이런 것 등 그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에 물을 붓고 푹 끓여낸 국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에 네모난 그릇에 부어식히게 되면 묵같이 좀 엉키게 됩니다. 네. 이것을 편으로 썰어가지고 겨자, 초장에 찍어 먹는 음식이 바로 족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기를 푹 삶은 다음에 물기를 뺀 것이 수육, 또 이것을 얇게 점인 것을 편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설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던데 세찬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설날에 차례상과 세배 손님 대접을 위해 장만하는 음식을 통틀어서 세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세찬의 종류는 아까도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징은 대부분이 이제 고열량 식품이고 또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네. 만약에 떡국에다가 전 같은 거 먹고 그런 이제 거기다가 또 잡채도 드시고 식혜도 드신다라고 하면은 말이죠. 네.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다 이제 탄수화물 식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밥 위에다가 밥을 또 얹고 또 그 위에 또 밥을 얹고 밥을 또 얹어서 그렇게 드시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과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예. 이제 설날은 사실 살찌기가 아주 쉬운 또 과식하기가 쉬운 그런 연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방 안에서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놀이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 여럿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식욕이 좀 왕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요. 네. 또 친척들이나 집을 찾아와서 하루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오시게 되면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4끼에서 한 6끼 정도 드시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말이죠. 네. 또 거기다가 그 설날에 마시는 술을 그 세주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설날에 먹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주들은 이제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에 취하기가 쉬운데요. 알코올은 같은 무게당 그 열량이 아까 그 탄수화물은 한 4칼로리 정도인데 비해서 알코올은 7칼로리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설날은 살이 찌기 쉬운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춘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설날이 지나면 몸무게가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시면은 세찬의 총 칼로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떡국 그러면 말이죠. 그 1인분 열량이 한 500칼로리 이상 됩니다. 근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떡국 한 그릇만 드신다 그러면 오히려 다이어트 식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 그 한 사람이 한 끼에 드셔야 될 분량을 700에서 한 800칼로리 정도 이렇게 이제 꽂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칼로리 정도라고 하면은 떡국 한 그릇만 드신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날에 떡국 한 그릇만 드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떡국 외에도 먹을 음식이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갈비찜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말이죠. 작은 갈비 한 토막에 100칼로리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갈비 양념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갈비찜 4토막을 먹게 되면 한 440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열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갈비찜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양념도 좀 달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 같은 경우에도 열량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생선전이라든가 파전 또는 뭐 돼지고기 완자전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무심코 드는 각종 전들도 아주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예. 뭐 파전 같은 경우 한 접시 작은 것만 드셔도 한 100칼로리 정도 나가고요. 네. 채소를 넣은 화양적의 열량도 그 150칼로리 정도, 100g당 150칼로리 정도니까 의외로 높습니다. 다 이제 그 이유는 식물성 식품이지만 거기다 이제 식용유, 즉 기름을 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설날 음식 만들 때는 그 식용유가 문제인데 식용유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나물이든가 전, 찜 같은데 그 이제 식용유를 쓰게 되는데 예.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나물을 볶기 전에 살짝 데치게 되면 기름이 나물에 좀 덜 흡수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이라든가 편육을 데울 때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기름을 따로 두르지 말고 좀 달궈진 팬에 그대로 데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견과류, 뭐 호도나 잣 같은 경우도 열량이 높지 않습니까? 예, 아주 견과류는 뭐 웰빙 식품인 건 사실이지만 네. 또 칼로리가 아주 높은 게 그 흠이죠. 예, 가다 섭취해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간단한 음료나 과일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처음부터 정말 상다리가 좀 부러질 만큼 많은 음식을 상에 올려놓는 것은 좋지 않고요. 예. 식사할 때는 가족과 친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골고루 그리고 좀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음식에 또 간이 짜게 되면 식욕을 돋우어서 과식하기 쉽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과 관련해서 세주 불온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예, 세주란 말은 이제 설 때 먹는 술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에 마시는 술은 데우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다가올 봄에 정말 맑은 정신으로 일하기 위해서 설날엔 좀 술을 차게 해서 마셨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술을 차게 하면 데운 술보다 쓴맛이 적기 때문에 네. 과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차례상에 올리는 청주 같은 거는 좀 데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데운 청주는 그 쓰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설 연휴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를 주제별로 나눠 추천했는데요. 먼저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은 다음 달 2일까지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떡 나누기, 대형 연날리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복을 입었거나 말띠해에 태어난 입장객에겐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해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30일부터 2일까지 판소리, 농악, 민요 공연과 함께 새해 소원지 쓰기, 민속놀이 체험 등이 펼쳐집니다. 또 설 연휴 고궁 나들이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주선왕릉은 설 당일인 오늘 31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또 겨울 여행의 백미인 눈꽃 트레킹을 하실 분들은요. 덕유산, 오대산, 태백산이 비교적 완만한 산세의 아름다운 설경으로 등산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풍성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와인을 쉽게 살 수 있죠. 누구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가볍게 와인 한 잔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아주 친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주나 맥주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한국소믈리에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와인,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원전 예. 7000년대 그때부터 와인을 예. 생산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주로 이제 그 고대 이집트라든지 고대 네. 그리스,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와인이 네. 일반화가 되었고, 예. 로마 시대 때 포도 재배 지역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네. 와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는 아주 더운 기후에서도 아주 신선한 네.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그 기술 혁신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네. 많은 종류의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와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정확한 문헌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중국 한나라 때 예. 한반도에 포도나무가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당나라 때 한반도에 전해졌으나 당나라가 멸망하자 한반도에서도 포도 재배가 사라졌다는 그런 예.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포도가 재배되고 와인을 생산한 시기는 1970년대로 보여집니다. 네. 이때는 곡물이 많이 부족해서 곡주보다는 과실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러한 구원유 때문에 대규모 포도 단지 조성에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1987년에 수입 자유화하고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쇠퇴길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돌아와서 현대적인 양조 시설을 재정비하고 또 포도 재배 지역을 개간을 해서 아주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70년대에 시작을 했다가 수입 자유화 영향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된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국산 와인이 그 외국산 와인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품질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외국산 와인들의 그 강력한 판촉 행사, 또 마케팅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때 그 마주왕이라는 그 국산 브랜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 그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에 뛰어든 혜태에서는 노블 로제라는 와인과 노블 스페셜 같은 와인들을 만들어서 1975년에 국회의사당 혜태상 밑에 저장을 해서 100년 후에 꺼내자 이런 행사도 했었고요.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100년이 지나면은 꺼낼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1977년도에 마주왕이 생산이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국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마는 수입산 와인에는 아마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와인 어떤 술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전적 의미로는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와인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자에 술주자가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주자를 보면은 삼수변에 닭유자를 써서 술을 마실 때는 여유를 가지고 닭이 물 먹듯이 마셔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와인은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또 음식과 음악과 미술과 스포츠와 이런 어울림을 가졌을 때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그 음료가 바로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인을 급하게 마시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술이 깰 때 좀 괴롭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항상 여유롭게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고요. 예. 와인은 소주나 맥주보다는 숙취가 좀 오래 남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마시면은 숙취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마시는 것이 와인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걸리 마시듯이 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와인을 얘기할 때 때루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때루아라는 단어가 뭔가요? 때루아라는 단어는요. 포도가 재배되는 곳의 자연 환경을 말하는 때루아는 프랑스어로 토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때루아에 가장 적합한 포도 품종이 재배되었을 때 가장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포도 품종이 잘 자라는지를 연구를 해서 포도 재배를 해서 아주 훌륭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때루아의 개념은 와인 포도가 재배되는 곳의 지형의 넓이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기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품질 결정하는데 포도 품종도 중요하겠죠? 포도 품종이 가장 중요하죠. 네. 소비자들이 마트라든지 또 레스토랑이라든지 또 주류 전문 샵에서 와인을 주문할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성격에 맞는 와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포도 품종의 특징을 알면은 특징이라는 것이 이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는 색깔이 좀 진하다. 아니면 떫은 맛이 많다. 또 신맛이 많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특징을 알게 된다면은 와인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같은 포도라도 다루는 사람이나 기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포도 품종을 가지고 어떤 양조자가 어떻게 만들겠다. 이것은 철저하게 양조자의 의도대로 와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일찍 수확해서 양조자가 만들었을 때는 보다 더 신선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포도를 가지고 늦다기를 하면은 한 11월경에 수확을 해서 만들면은 스윗한 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동결시켜서 얼려서 만들었을 때는 매우 스윗한 아이스 와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품종들이 있습니까?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들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포도 품종은 불과 20여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포도 품종 몇 가지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으로는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피노 느와, 산지오 베제, 네비올로, 템푸라니와 같은 포도 품종들이 있는데요. 이 포도 품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고요. 이 포도 품종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가장 껄끄러운 그런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도 품종이 그렇습니다. 시라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이 포도 품종 호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해내는 포도 품종들은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스닝, 모스카토가 있는데요. 샤르도네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은 대부분 단맛이 없고요. 과일 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은 풀향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리스링이라는 포도 품종과 모스카토 포도 품종은 와인을 만들었을 때는 스윗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미로운 와인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스카토
또 와인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스윗한 와인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샴페인도 화이트 와인으로 만드나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 포도 품종과 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을 합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보면은 약간 화이트 와인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샴페인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샴페인은 화이트 와인용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을 때만 최고급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걸? 네, 화이트 포도 품종으로 만든 샴페인이 최고급 샴페인입니다. 레드 와인으로도 만들긴 하지만.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샴페인이 일반 화이트 와인보다는 가격이 좀 높죠? 그렇습니다.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들어가서 좀 비싸고 또 장시간 또 숙성을 시켜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탄산가스도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탄산가스는 와인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생성됐을 때는 품질이 좋고 인위적으로 첨가를 했을 때는 값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김민아 한국 소믈리에 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와인에 대해서 첫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피자 앤모어 피자 헛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